안녕하십니까,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즌7 중섭 토너 통계를 보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래시 준비에 참고는 하시되 개인적인 추측이 많이 들어갔으므로 어느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즌7 256강 토너먼트 15인 로스터 진영 비율을 살펴보자면 가장 대세가 돼가고 있는 진영은 인회, 제국, 리인카 진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서버 기준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진영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자면 전설하고 유성이 가장 추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부터는 각 포지션별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탱커 같은 경우는 죽으라는 여전히 최고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시즌 7까지 꾸준히 적폐를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힐다 같은 경우는 시즌 6에 깜짝 등장할 때부터 엄청난 출전율을 보여주었다가 점점 성급 조각작이 완료되는 시점인 시즌 7부터 67%로 더욱더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즌 1부터 주그라와 더불어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란디우스 같은 경우는 시즌 6부터 서서히 하향세를 보여주다가 시즌 7부터는 완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란디우스가 몰락한 거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힐다 같은 경우는 창병폼 그 다음에 기병폼을 자유자재로 스킬을 통해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기병이라면 창병으로 변환을 시키면 되고 상대가 보병이라면 기병으로 변환을 시키면서 카운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반면에 란디우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전설 딜러 영들의 몰락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지의 기사, 클라렛, 레이첼 등이 이제 앞으로 서민 아레나에서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란디우스의 초절을 받는 캐릭터들이 히미코 말고는 현재 대세인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약간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힐다보다 암살 억제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란디우스 같은 경우는 원거리 데미지 감소, 그 다음에 받는 치명타 확률 감소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치명타가 안 떠야지 그래도 딜러진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힐다 같은 경우는 고유 패시브를 통해서 쿨타임 1턴짜리이긴 하지만 확정적으로 치명타 공격을 안 터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암살자 같은 캐릭터들은 치명타가 안 뜨면 데미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잡을 캐릭터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확정적으로 치명타 확률을 안 뜨게 하는 힐다 쪽이 좀 더 암살자 억제력이 더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리인카 신규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사기예요. 걔네들이 사기이기 때문에 걔네들에게 조절을 줄 수 있는 힐다가 덩달아서 출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딜 상대로 힐다가 마딜 상대로 수정 골렘을 들고 가시가 발동하면 힐다를 공격한 마법 딜러는 100% 확률로 거의 죽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5가지 이유 때문에 란디우스는 지는 해가 돼버렸고 힐다가 떠오르는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힐러 같은 경우는 로젠실, 그 다음에 플로렌티아, 리아나 3대장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아나 같은 경우는 주그라와 더불어 시즌 1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힐러가 아닐까 싶네요. 리아나는 각성기도 안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쓰이는 걸 봐서는 이 녀석이 얼마나 사기적인 영웅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힐러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지금 한국 서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윌러가 시즌 7에 들어서부터는 완전히 떡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다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로젠실 플로렌티아가 윌러보다 더 사기적인 영웅이어서 자연스럽게 떡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딜러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출전율 20% 이상인 딜러들만 먼저 정리를 해두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출전율이 높았던 캐릭터는 로시카입니다. 이 녀석은 정말 개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로시카하고 마리엘 뽑기는 함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뽑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VE만 하시는 유저분도 로시카는 진짜 개핵사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시더라도 꼭 뽑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S 꾸준히 적폐, 그 다음에 에린 같은 경우는 SP 에린이 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출전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베르나르트 같은 경우는 각성기로 조절을 아주 좋게 받아서도 영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2주년 용병인 늑대인간 때문에 덩달아 떡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늑대인간과 그 다음에 각성기 조절을 받은 베르나르트가 평타를 때리면 뭐 거의 엔간한 캐릭터들이 스킬 쓴 수준으로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있고 저거는 선 넘는 아주 삐리리리리리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고, 세계수의 연자는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디드리트 많이 출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은 영이고, 그 다음에 쿠루거 새로 나온 캐릭이죠. 이거는 솔직히 아직 성급작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시즌 8에 들어서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출전율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리엘은 얘도 개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시카하고 마리엘 2인 배너에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불태울 가치는 있지만 불태우시면 안됩니다. 바로 뒤가 힐다 뽑기이기 때문에 명함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걸 다 말하자면 영상이 끝도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각성 스킬을 받은 베르나르트와 SP 알테뮬러, 클로테르의 출전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시대가 오고 있죠. 제국 캐릭터들이 출전율이 꽤 높아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젤다와 시그마, 암살자 캐릭터들의 출전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젤다나 시그마 같은 경우는 예열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열 캐릭터들이 몰락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힐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공격을 확정적으로 치명타가 안 터지게끔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암살자들이 좀 퇴물이 돼간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트의 출전율이 높아지면서 베르나르트가 이제 전용 장비를 끼면 오라 범위가 3칸이 돼요. 그러면 암살자들이 공격력 마이너스 15%를 가지고 암살을 시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 힐다까지 있다면 사실상 잡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젤다하고 시그마의 출전율이 시즌 6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로시카하고 마리의 출전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급작이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급작을 다 끝낸 사람들이 출전을 시킨 듯 합니다. 그 다음은 딜러 출전율 20% 미만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것도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정신없으니까 몇 가지 요약만 말씀드리자면, 헬레나 같은 경우는 전용 장비 추가로 인해서 출전율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서버 같은 경우는 장판 메타가 좀 강합니다. 장판 시공 메타가 강한데, 그러니까 뭐 헬레나도 장판을 깔고 리코리스도 장판을 깔고 세계수의 현자도 장판을 깔고 힐다도 장판을 깔고 아주 개판 5분전인데, 헬레나가 전용 장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장판 지우는 거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전용 장비를 끼게 되면 광역딜 공격에는 거의 면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력이 아주 좋은 전용 장비를 받아가지고 덩달아서 출전율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A인도 출전율이 10% 이상 증가하게 됐는데, 이 SPA인의 장점을 뭐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SPA인 같은 경우는 중장층병을 쓸 수 있는데, SPA인 각성기 중에서 그 사거리 플러스 1을 증가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중장창병을 들고 그 스킬을 쓰면 두 칸 원거리 공격으로 기병을 만약 중장창병을 낀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기병은 100%로 원콤으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중장창병을 끼고 있으면 상대가 기병이 있다 그러면 대놓고 앞에다가 들이대고 있어도 상대 기병이 해인을 잡을 수 없다 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전율이 뭐 그렇게까지 확 높지 않은 걸 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똑같이 텔포가 있는 로시카에 비해서 유틸성이 그렇게까지 자유롭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인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를 쓰고 나서 턴이 끝인데 로시카는 텔레포트를 쓰고 나서 아군이 주위 한 칸에만 있으면 또다시 행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게 넘사벽이어서 해인은 조금 출전율이 텔포가 있지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자로프 출전율이 다시 한번 덩달아 상승을 했는데 얘는 결승전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그 전에도 꽤 자주 보였고 이게 과연 크루거, 새롭게 등장한 영웅 크루거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냥 기자로프가 좋아서인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안 로드가 떡락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히미코는 보금으로 자체가 면역이 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히미코도 영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를 꼽는 크루거 때문에도 영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로젠실 등 카운터 캐릭터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서 아리안 로드를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조금 빼는 추세가 아닐까 싶네요. 뭐 물론 아리안 로드가 좋은 건 맞지만 더 좋은 캐릭터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타 같은 경우는 기본 출전율, 그러니까 15인 로스터 안에 있을 확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서풍초소라든지 분쟁의 병원, 그 다음에 뭐 트윈 브리지라든지 그러한 맵에서는 여전히 그 토너에서 출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덱 로스터를 구성을 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너를 가시지 않는 분이라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필수급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히에이도 출전율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젤다하고 시그마와 똑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특히 히에이 같은 경우는 치명타가 안 뜨면 추가적인 고정 피해 데미지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 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클라렛, 미지의 기사 레이첼 2.38%, 2.38%, 1.9% 전설덱이 몰락한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그냥 대충 간단하게 시즌7 토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즌7 메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뭐 다른 이유인 것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얼추 한 60%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경우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보고 나서 어느 캐릭을 키우실지 마실지 정하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